자, 지금 행정심판을 처음 이제 하는데, 우리 행정심판법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61개 정도의 조문으로 이루어졌어요. 행정심판법에 처음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심판의 종류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소심판, 무효동항심판, 의무심판. 이게 용어로 정리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다만 여러분 인식을 하고 집에 가세요. 취소심판은 바로 오늘 한참 얘기했던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걸 취소심판으로 청구하는 거야. 네. 취소시켜달라는 거지. 영업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형식으로 청구하는 게 취소심판입니다. 여러분 민법 공부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취소의 개념은 뭐죠? 취소의 개념은 처음에 이제 하자가 있었던 거고 행위를 할 때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취소시키면 소급해가지고 효력이 없어지는 게 취소의 개념이죠. 그럼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 해가지고 취소심판 청구해서 내가 이른바 인용재개라는 걸 받게 되면 인정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영업정지 처분은 소급하는 거예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바로 영업이 가능해지죠. 이게 취소심판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았어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 취소 심판 청구해버리면 물론 이거 소청심사제도인데요. 공무원은 청구하면 이제 인용재개를 받으면 처음부터 파면이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노동법에서 근로자들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억울하게 파면 당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받지 못했던 봉급 있죠. 봉급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급하니까. 그지? 취소가 되면, 처분이 취소가 되면은 소급해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무효동학인 심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취소와 무효의 개념. 우리 또 민법,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민법 얘기 자주 할 텐데, 요 개념 혹시 아시죠? 예. 이거는 취소가 되어야만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취소가 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효력 발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게 무효죠? 예.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서 체결한 건 무효라고 배웠습니다. 예. 무효는 처음부터 그건 계약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야. 예? 근데 이제 미성년자가 단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그건 취소 사유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행정법도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효력 발생 자체가 없는 무효인 행위는요, 무효 확인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예. 차이점은요, 무효 확인 심판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청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취소 심판은 그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근데 그 무효인지 취소인지는요, 정말 명백하게 구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납세고지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나 그러면 항상 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고지했나 딱 뒷면 보니까, 어제 했더라고. 여기 보면 그 세액 산출 근거 같은 게 다 써 있어요. 물론 요즘은 다 인쇄 문자로 다 돼 있는데, 이거 왜 나한테 1,200원을 지금 주민세로 내라고 하는지 그 근거가 법률 조문하고 그 산출 방법 다 있다니까 거기에 세우라고. 만약에 이걸 안 써서 보냈다 혹시 공문에다가 안 써서 보내면 나는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심판으로 갑니까? 취소 심판이에요? 무효동항 심판이에요?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일단 취소 심판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굳이 무효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건에서 세액 산출 근거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공부했으니까 알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알죠.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무효동학인 여기선 기출문제가 없고 소송에 가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송에서도 취소소송, 무효동학인 소송이 있어요. 예. 알았어요? 취소소송도? 소송에서도. 자, 제가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는 취소 사유인데 이 사람이 잘못 알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거꾸로 혹시 이게 무효 사유인데 이 사람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 궁금하죠? 예, 공부하고 싶지? 변호사는 알 텐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알 텐데, 우리가 이제 나홀로 소송 같은 걸 할 수 있잖아, 나홀로 소송. 그럴 때 이게 어느 소송의 종류를 선택해야 될지 이게 긴가민가 하나 봐요. 왜냐면 취소인지 무효인지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지? 이게 어떤 사유인지. 법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봐요, 실제는. 25점짜리 딱 내버립니다. 우리 시험에도. 의무행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의무이행 심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 심판 종류 중에 의무이행 심판. 요게 행정소송에는 없어요. 행정심판제도에만 있습니다. 의무이행 심판. 우리가 이제 그 행정심판으로서 다투게 될 수 있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어떤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의원 초이치. 조금 전에 뭐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 영업정지 처분이나 아니면 과세 처분 같은 거. 이거는요, 우리와 같은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때 느닷없이 행정청으로부터 뭔가 나한테 처분이 내려지는 거죠. 갑자기, 그지? 갑자기 내려지는 겁니다. 당신 영업정지야. 당신 뭐 세금을 내라. 이렇게. 내가 뭐 신청한 적 있어? 나한테 영업정지 해주세요. 아니면 세금 부과해주세요. 신청한 적 없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처음부터 나한테 적극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다 쓸까요? 내가 뭔가 신청을 했는데 국가에 대해 행정청에게 뭘 신청하는데 얘네들이 소극적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죠? 소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뭘 신청했어요. 행정기관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겠죠. 내가 뭐 허가를 신청했어. 그랬더니 행정청이 나한테 당신 허가 못 냅니다. 거부하는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아무 결정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기관이 갈까부터 허가를 내건 불허가 내건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빨리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방치하는 경우 우리가 앞으로 부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보면 행정작용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정작용을. 자, 정리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그래서 여기에 따라 이 유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하는 게 달라져요. 아까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세 처분은 이게 취소심판이나 무효확인 심판으로 청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자의 정도가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에 따라 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일단 쉬운 거부터 할까요? 부작위부터 해버리면 부작위는 행정청이 아무런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취소심판이나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취소심판이나 무효확인 심판에 대상이 존재해야 되는데 대상이 없는 거잖아 지금. 그죠?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뭘 취소해달라. 무작위를 취소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취소하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대비한 제도가 바로 의무이행 심판이에요. 알았지? 예. 이런 용어를 쓴 이유는 지금 내가 신청을 했으면 행정청은 나에게 허가를 내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의무를 이행하라 라는 걸 구하는 심판이에요. 그죠? 행정청이 해야 될 의무를 나한테 이행하라. 이런 형식으로 제기하는 게 의무이행 심판입니다. 이해되죠? 요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요거 거부는요 원래 요거는 얘네들과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취소심판이나 무효확인 심판이라 했죠? 마찬가지로 요건 취소심판이나 무효확인 심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요거와 다른 점이요. 이거는 명시적으로 존재해요. 거부. 실제로 거부 처분 문서가 나한테 공문서로 날라옵니다. 뭘 신청했을 때 몇 월 며칠자로 당신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합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날짜가 있죠? 실제로 처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부 처분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거부 처분은 뭐죠? 취소 심판이나 무효확인 심판의 대상이 돼요. 일단. 됐죠? 그 다음에 여기로도 올 수 있다. 이거야. 거부 처분은. 의무이행 심판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 심판이라면 뭐죠?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촉구하는 형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 사람이 지금 신청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거부 처분이니까. 그러니까 허가 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행정청이 소극적 작용을 하는 거죠.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 당신 의무를 이행하시오. 이렇게 청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부 처분은요, 두 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공부하면 알 텐데, 만약에 내가 거부당했어. 그럴 때, 취소 심판으로 갈까? 의무이행 심판으로 갈까? 이제 고민되죠? 그럴 때 의무이행 심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냐면, 거부 처분 취소 심판 청구해가지고 내가 이겨봐야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뭐냐면, 그냥 거부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만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거부 처분 취소됐으니까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 이게 왜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하냐면 의무행 심판은 이게 재결 이제 행정심판의 결론을 재결이라고 하는데 재결은 처분 재결 그다음에 처분 명령 재결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예, 의무행 심판에서의 결론은 이 두 가지예요. 알아서 재결의 종류는 자, 처분 뭐야? 이 사람이 지금 뭔가 허가 처분을 신청한 거죠. 허가가 처분이야. 처분을 신청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냥. 원래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하는 곳이 아니죠. 뭐 판단해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특히 의무행심판은요. 처분 재결의 종류를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심판위원회의 이름으로 실제로 이게 만약에 건축허가죠. 여러분 건축허가는 원래 구청장이 내주는 거야. 근데 구청장이 지금 거부했어요. 거부하거나 부작이었어. 근데 내가 의무행심판 청구했으면은 행정심판의 위원회 이름으로 처분 재결이 떨어진다고. 그럼 난 건축허가를 받은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 알았죠? 네, 요거는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지는 않고요. 명령 내리는 거야. 너 허가 내줘라. 박희준 씨한테 왜 건축허가 안 내주냐? 이거 허가 내줘라. 이게 처분 명령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거. 이거는 아까 취소심판은 뭐라고? 이 재결의 종류가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 그냥 취소시키는 거야. 취소시키다 보니까는 그냥 거부 처분이 없었던 상태만 돌아가니까 나한테 건축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니야, 아직은. 그지? 이게 간접적인 방법이지? 간접적으로. 네. 근데 이건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의무행 심판제도에는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왜 이렇게 규정을 해놨죠? 이거는 행정기관이 하는 거거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마치 그 상급기관이 감독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제도는 말하자면 이 행정기관은 계층제를 이루고 있어요. 피라미드처럼 계층제를 이루고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말하자면 감독행위라는 거야. 감독. 행정청이 잘못한 거에서 감독하는 거예요.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라니까. 시정명령이 가능해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직접 해버려요. 그냥. 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기관이니까. 직접 해버린다고. 물론 이제 위원회는 그 구청장이 아니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게 마치 구청장이 건축허가 내준 것처럼 처리가 돼가지고 후속 절차는 진행됩니다. 뭐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하고요. 여러분 소송으로서 의무 이행 소송 있죠. 의무이행 소송은 없다라고 앞에 대해서 했었죠. 이건 없습니다. 소송으로서는 왜 없도록 해놨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건축허가 신청하는데 거부 처분이나 부작이 당했어. 그럼 나는 소송을 법원에다 제기할 때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허가를 내줘라라는 형식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데 이게 우리 중요한 주제인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권력분리 원칙에 따라서 법원은 행정기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명령을 낼 수 없어. 법원이 하는 일을 오로지 뭐라고요? 행정기관이 하는 일과 도대체 위법하냐 적법하냐 이걸 판단해 주는 곳이라니까. 판단해 주는 것이지 법원에선 아니 법원 판사가 행정기관 구청장한테 당신 말이야 이 사람한테 건축허가를 내주세요 이렇게 명령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런 판결이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런 판결의 소송의 종류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름하여 의무이행 소송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현행법은 없고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건 있습니다. 이제 개정안 상정됐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만들어져요. 현재 그게 행정심판제도에는 있죠. 있는데 소송제도는 아직 없어요. 이제 언젠가는 만들어질 겁니다. 현재 존재도 않지만 시험 문제는 내요. 우리 노무사 시험 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의무행 소송을 낸 게 아니라 이른바 부작위 예방적 부작위 소송. 요게 두 개가 형제와 같은데 두 가지 소송이 형제와 같은 거예요. 이름하여 이걸 무명소송이라고 합니다. 무명소송. 이름이 없는 소송이죠. 이름이 없는 소송인데 학계에서 뜨거운 감자야, 뜨거운 감자. 요거는 자 정리하면 요거만 말씀드리고 쉽게요. 의무행 소송은 뭐라고? 행정청에게 적극적인 행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형식의 소송이에요. 나한테 건축허가를 내달라. 건축허가를 내달라. 알겠지? 건축허가를 내달라. 실제 사례는 이거죠. 실제 사례는 검사가, 그러니까 검찰청의 검사가 압수를 한 나의 물건을 돌려달라. 아니, 이게 내가 범죄 피의자라고 여겨가지고 나의 물건을 압수했는데 사건이 종결됐으면 나한테 그 압수 물건을 돌려줘야지. 돌려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법원에다 소를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무행 소송으로 검사는 나에게 그 압수한 물건을 돌려주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송 제기하면 안 됩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번에는 부작위. 판결을 구하는 것이요. 이 사람 행정청이 나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형식으로 구하는 거야. 행정청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지금 건축 허가를 막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을이 생각해보니까 이 건축물이 지금 올라가기 건축물을 오다면 나의 일조권을 방해할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건축 허가 과정에 뭔가 문제점이 있어.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기 행정청이 있죠. 행정청은 갑에게 건축 허가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현행법상 없습니다. 현행법상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에. 우리 작년 노무사 시험 25점짜리, 20점짜리로 나왔어요, 이게. 이런 소송 형식이 가능합니까? 그 사건은 이제 어느 산자락에 어느 회사가 토속 채취 허가를 받으려고 해요. 토속 채취. 막 땅을 팔려고 한단 말이야, 산에. 근데 마침 옆에 과수원을 경영하는 어떤 법인이 있어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회사가 있었다고. 여러분, 이제 이게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토속 채취 허가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막 먼지 날리고 시끄럽고 막 그러면 이제 과일들이 생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행정청한테 요걸 청구했어요. 얘한테 토속 채취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라고 행정청한테 청구했더니 행정청이 거부한 거야. 그럴 때 얘가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청은 얘한테 토속 채취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런 식의 형식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요거는 부작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맹심판으로 청구하면 되는데요. 행정소송법에는 의맹소송제도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고 따로 있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내가 만약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네? 세워라, 내워라, 그냥.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하는 거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하면 법원에서 행정청이 지금 부작위하고 있는 상태는 위법하다는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른바 기속력이라는 게 발생해가지고 그럼 행정청은 여기 따라야 돼요. 따라가지고 어떤 행위든 해야 돼. 부작위 상태를 놔두면 안 돼요.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또 배째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른바 간접강제 제도야. 간접강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처음 소를 제기했던 사람이 이제 그 법원에서 다시 말하자면 일러 바쳐요. 판사님, 지난번에 이런 판결 나왔는데 행정청이 아직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배상명령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행정청이 요 판결에 따른 어떤 행위를 할 때까지 하루에 뭐 50만원씩 배상해줘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무섭죠? 예. 그러니까 돈이 계속 쌓이니까 이제 못 견디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행위를 하도록 해. 그게 간접강제 제도야. 예. 요게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요. 예.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는 이제 특별행정심판은 참고로 보시고요. 이게 일반적인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영역들은 이렇게 따로 행정심판 제도들이 있어. 우리 시험에 그 중앙노동위원회가 하는 재심판정이 바로 뭐야? 특별행정심판이에요. 노동 분야. 그 다음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청심사제도가 있는데 이게 다 행정심판입니다. 예, 특별행정심판이다. 특별행정심판법은 각 개별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데요. 만약에 그런 개별법에 절차가 없으면 무슨 법이 적용될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법은 이 행정심판제도의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특별법, 일반법, 특별법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거기에 법이 없어? 그럼 일반법으로 오는 거죠. 이런 상태. 이제 3시간 했네? 그러면 식사하신 다음에 2시에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